우리가 이제 이 3장 진보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보를 하려면은 앞서가는 어떤 리더 그룹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앞서가는 리더 그룹, 이거는 일종의 그 불평등한 그룹이죠. 앞서가니까. 얼마나 불평등한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 사회마다 다 그 문화적인 특징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은 이런 그 불평등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흔히 이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사회에 문제가 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느낌들을 흔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양극화를 막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흔히 하게 되는 것인데, 하이에크가 봤을 때는 그 그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이걸 좀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한번 이 차원을 좀 크게 봐 가지고 에, 한국과 어떤 우리나라 한국이 1960년대에서부터 이제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한 4-50년 만에 다른 그 선진 국가들이 한 200년에 걸쳐서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아주 압축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달성을 한 그런 국가 중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우방적인 그러한 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 혁신을 갖다가 쓸 수 있고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이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모든 그 산업 이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매일 향유하고 있는 뭐 의복이라든지 뭐 출근을 할 때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자면은 선진국에서 그런 기술을 배우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다.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차원, 글로벌한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우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진 국가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? 아니면 그런 국가가 없고 우리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못 살면 같이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? 당연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선진 국가가 있었던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죠. 행운이었었죠. 국가적인 차원이 그렇다라고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두 번째 차원,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어떤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. 대기업, 이제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 하면은 가장 기술적으로나 뭐 규모적으로나 이 앞서가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대기업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? 아니면은 다 이거를 만약에 고만고만한 그 작은 기업들로 평준화시켜 가지고 대기업이 없는 그러한 그 산업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?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기업이 있는 그런 산업이 이 발전을 할 것이다.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. 뭐 물론 한국 사회에서 보자면은 이상하게도 이제 대기업에 대한 그 일종의 반기업 정서랄까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그 기업이라고 하는 차원이 그렇죠. 그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? 개인적인 차원.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이 사회 속에 많이 있느냐? 아니면
이 평준화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차원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의 그 가상적인 하이에크가 설명하는 가상적인 얘기예요. 뭐 이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신대륙 이런 데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무슨 노하우라 무슨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에게 관계된 그런 그 물질을 찾았다라든지 그렇게 가정을 해 봤을 때 그 사람의 그런 그 행운, 그런 앞서가는 그 기회 이런 거는 조만간 우리한테 득이 되겠죠. 이 확산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. 따라서 어떤 개인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일원으로서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커다란 행운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면은 사회 전체 구성원을 전체를 펼쳐놓고 봤을 때 누구는 조금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훨씬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그 불평등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앞서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었던 그 진화의 좀 다른 차원에서 먼저 실험도 해보고 자본도 더 많이 투입을 좀 해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존재 그 자체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부 득이 되는 것이죠. 에, 그 어느 차원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다 그런 그 선두 그룹이 있는 것이 분명히 낫다, 득이 된다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하고 이제 비슷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앞서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항이 생기고 그걸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, 그 시샘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하이에크가 그동안 설명을 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자면은 그런 그룹은 바로 그런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적인 그 진화, 이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이에크가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 진보의 속도가 쭉 계속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 진보하는 그 속도가 선두 그룹에서는 좀 낮아지고 그 뒤에 있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격차가 저절로 좁혀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참지를 않고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함으로써 아주 단숨에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게 이 성향 이것이 굉장히 파괴적이다 하는 것을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문명 자체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진보 속에서 희망도 찾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야망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은 이 진보라고 하는 이런 속에 하나의 에, 그러한 그 희망적인 측면과 반대되는 하나의 파괴적인 힘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야망을 선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내가 일종의 뺏는 것이죠.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
나의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속성, 이 재분배를 향한 그러한 그 나의 야망을 재분배로서 채워야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선두 그룹을 갖다가 끌어내린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진보의 속도가 푹 꺼지는 거예요. 일단 진보의 그 속도가 꺼지기 시작하면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후미 그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. 나한테 오기로 돼 있었던 어떤 그 이 진보의 열매 이것이 꺾이는 거를 보존을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은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잖아도 앞서가는 그룹을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만 그 진보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한풀 꺾이게 했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일어나는 거는 이 재분배의 확대 재생산이죠. 일종의 그런 식으로 되는 이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이제 빚게 되는 것이죠. 일단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재분배의 어떤 어 그 악의 고리 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진보라고 하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꺾이게 돼 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.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한 30년, 40년 전에 시작이 됐던 그 민주화라고 하는 그 열풍이 있었죠. 1988년도, 89년도서부터 시작이 됐던 그 민주화라고 하는 에, 그것은 이제 이 진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로 보자면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에, 어, 이것이 꺾이고 재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그 포인트가 바로 그 한국의 민주화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민주화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 속에 묻혀서 이 진보를 가로막았었던 그 측면 이것이 이제 같이 불행의 씨앗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자면은 상당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자면은 그때 이 진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해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잡고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.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 이 쇠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없고 하는 이 문제, 이런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이런 거를 그때 이제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오늘 그 하예크 3장 진보라고 하는 측면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앞서가는 그룹, 어떻게 보면 우리 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앞서가는 그룹, 이런 그 그룹들이 열심히 예, 정말 자유스럽게 뛸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사회가 치명적인 그러한 그 순환고리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